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험부터, 앵클에서 시험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학원 등록을 하면 이제 제가 일단 간단하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 대부분 1교시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시험을 아직 준비 시작을 막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시험에 대해서 해볼까나 생각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막 시작을 하셔가지고 입문하시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저희 설명해 드릴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앵클렉스 시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앵클렉스라는 것 자체가 약자예요, 약자. 그래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내셔널 카운슬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 내셔널 카운슬이라고 하는 게 단체 이름입니다. 이른바 우리나라의 간협, 대한간호협회처럼 미국 연방간호협회 단체 이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주최하는 라이센스 이그제미네이션입니다. 면허증 시험인 거죠. 그 중에서 미국 간호사가 이제 종류가 쭉 나눠져 있죠. 그래서 RN이라고 하는 상주 간호사, 우리를 얘기를 하는 RN 자격증 시험이다라고 하는 그게 앵클렉스 RN이다라고 얘기하는 시험이에요. 이게 미국 간호사 면허증이고요. 이제 캐나다에서도 통용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북미 간호협회라 그래가지고 미국 캐나다가 합해진 간호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북미 간호협회가 굉장히 그 유니버설하게 굉장히 유명한 단체잖아요. 거의 뭐 국제간호협회처럼 알려져 있는데 자, 걔네가 이제 합의를 봐서 미국 간호사 면허증인 N클래스 RN 시험이 내셔널 카운슬에서 주최하는 시험이 이제 캐나다에서도 그냥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미국 간호사면 캐나다 면허 시험을 따로 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간호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캐나다에선 그냥 국경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바로 간호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통합을 했죠. 근데 물론 이제 캐나다라는 게 주마다 이제 영어를 국어로 쓰는 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어를 국어로 쓰는 주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주에서는 사실상 통용하기 어려운 게 실정이지만 영어를 주로 쓰는 주에서는 대부분의 주가 그러니까 미국 간호사 면허증을 따면 캐나다에서는 별도의 시험 없이 그냥 사용하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대신 이제 등록은 해야 되겠죠. 캐나다 간호협회에. 그렇게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이제 미국 간호사가 캐나다에서 일하기 쉽게 만든 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캐나다는 페이퍼 시험이었거든요. 1년에 2번 보는 페이퍼 시험이었는데 우리가 N클래스 RN 시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빨간 날 빼고 365일 볼 수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캐나다 간호사가 미국 간호사 시험을 봐가지고 캐나다 면허 시험을 안 보면 되는 그래서 캐나다 간호사한테 더 편해진 시험이 됐죠. 그래서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쓸 수 있는 간호사 면허증이고 뭐 이걸 가지고 이제 국제 간호사 면허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 해외로 이제 선생님들이 봉사를 간다거나 파견을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단체에 속한다거나 했을 때 이게 그냥 국제 간호사 면허처럼 통용되고 있는 시험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 간호사 면허증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간호사 면허증이니까 이걸 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자, 이 시험에 도전을 하는 각오를 하고 오신 거죠? 도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보면 가장 큰 원인은 나 이민 가볼까 하는 생각이 가장 크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미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 미국 가는 사람으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이민을 가고 미국에 취업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도전을 하실 거고요. 어차피 선생님들이 한번 따놓으면 평생 가는 면허증이니까 일찌감치 내 머리가 좋을 때, 내 뇌가 쌩쌩할 때 따놓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요즘 유학도 많이 가시니까요. 미국 대학원에 유학 가려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다라는 거는 필수 자격 조건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석박사를 입학을 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 N클래스 RN 자격증이 없으면 입학 자격이 아예 안 주어져요. 그래서 이걸 꼭 따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대학원 진학할 때 이제 뭐 스페셜리스트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나라도 N클래스 PN 과정이 있긴 하잖아요. 전문 간호사. 전문 간호사 자격을 따기 위해서 진학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수 임용 때 거의 필수예요. 요즘 N클래스 없으면 임용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자격증 필요도 때문에 도전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계 의료회사에 사실 계속 평생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하실 건 아니잖아요. 대학병원이나 기존의 병원에서 간호사를 하시는 분들이 음, 이게 이제 다른 데 취업을 하고 싶다. 우리가 의료기기 회사 같은 거 아니면 시스템 회사 같은 거 많이 간호사를 뽑거든요. 요즘 뭐 제약회사에서도 많이 코디네이터로 뽑으니까. 근데 대부분 외국계라는 거죠. 이제 문제가. 대부분 뭐 의료기기로 제일 유명한 데가 뭐 3M이나 아니면 선생님들 아시는 게 맥스터, 이제는 존슨앤존슨 뭐 이런 애들인데 그런 애들 전부 다 외국계 회사잖아요. 한국 지부가 있을 뿐. 근데 그런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영어 능력을 반드시 보게 돼 있어요. 영어 능력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 능력을 보면서 앵클렉스가 있으면 훨씬 더 추가 점수가 있겠죠. 그런 데로 취업을 하거나 이직을 할 때도 꼭 필요한 자격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수강사님이 되고 싶으면 승진할 때도 이게 가산점이 붙는 거죠. 필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스펙 쌓기로도 이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1, 2, 3, 4 원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기 개발의 지식 습득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임상 이론이니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이제 페이퍼로 줄치면서 배우는 간호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간호사를 하시면서 실제로 임상에서 이런 환자를 어떻게 간호할 거냐, 특히 환자를 볼 때 뭐가 중요하냐,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우선순위를 시험 문제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시험이고 실제적인 간호 행위인 널싱 액션을 시험 문제로 많이 물어보는 행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실제로 간호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환자를 간호하면서 내가 꼭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라든가 중요한 점이라든가 간호라든가 다시 한번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우리가 앵클에서 시험에 도전을 합니다. 물론 1번이 가장 크겠죠. 미국에 이민을 가고 싶다. 미국 간호사를 하고 싶다. 그게 언젠가 진짜 꿈은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그 꿈에 도전하기 위해서 1차적인 자격 조건으로 시행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앵클렉스 시험에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앵클렉스 시험 볼 때 규칙은 알고 가셔야 되니까요. 앵클렉스 RN 시험 규칙이 뭐가 있느냐? 컴퓨터 시험이거든요. 컴퓨터 시험이라서 테스트룰이라는 게 이제 정해진 거 딱 두 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간 제한이라는 게 있고 문항수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간 제한 항목에서는 그렇죠? 시간 제한 항목에서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미니멈은 없어요. 미니멈은 없고 맥시멈만 있는 거죠. 그래서 맥시멈만 있어서 미니멈은 빨리 푸시면 빨리 끝나고 나가는 거예요. 뭐 1시간 반만 해도 시험보다 나오는데요. 뭐. 근데 이제 맥시멈은 최대 5시간이다 라고 정해진 거죠. 원래 6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 19 때문에 몇 번 바뀌었거든요. 규칙이. 이제 아무래도 센터 내에서 마스크를 썼다고 하지만 센터 내에서 사람이 오래 많이 모여 있는 거 그닥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좀 더 줄였었다가 6시간이다가 4시간으로 만들었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2020년 10월 1일부터예요. 근데 2021년인 올해에도 계속 지속될 겁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됐다라고 WTO에서 말해주기 전까지는 아마 이대로 계속 갈 것 같아요. 큰 변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변화가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기존 방식에서 변화가 있어서 결국은 맥시멈 타임이 5시간이다 라는 거죠. 최대 5시간, 최소는 없어요. 최대 5시간이고 5시간 동안 2번의 옵셔널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이건 2시간마다 있습니다. 2시간마다 그냥 화면이 까맣게 바뀌면서 너 쉴래? 하고 물어봐요. 옵셔널이잖아요. 2시간마다 물어보고 예스 버튼하고 노 버튼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쉬고 싶으면 예스를 그냥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스를 클릭하고 그리고 나서 그 직원이 들어와서 이제 모니터를 꺼주면 나가서 화장실을 간다거나 아니면 잠깐 뭐 음료수라든가 커피라든가 이런 거 잠깐 마실 수 있어요. 그런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면 노를 클릭하시면 그냥 풀던 문제 계속 푸시면 되는 거죠. 그게 딱 2번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지만 그러면 나머지 때는 못 쉬나요? 저 화장실이 급한데 저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이에요. 잠 깨려고 카페인을 너무 먹었더니 너무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애니 언스케줄드도 가능합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시간이 채 안 됐어도 긴장하면 소대변 마려울 수 있죠. 우리가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언제든 거기서 손들어라 라고 하겠죠. 손들어라 뭐 이렇게 CCTV 향해가지고 손들면 자 이렇게 손들면 직원분이 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면서 잠깐 쉬겠다 그럼 모니터 꺼주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쉬어도 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휴식은 네 맘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죠? 5시간 제한이니까요. 거기에 휴식 시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휴식 시간 포함으로 해서 5시간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그건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잠깐 필요할 때마다 휴식을 하시는 것도 시험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쉬세요.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중간중간 너무 잠이 안 깬다 라고 하면 나가서 진짜 몸을 움직이든 아니면 카페인을 드링킹 하던 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안까지는 캔커피 같은 거 들고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게 라카에 넣어놨다가 꺼내 먹는 건 괜찮거든요. 그래서 사갖고 가세요. 중간중간 드링킹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시간 제한 없으면 문항수 제한 있죠. 예. 문제수 제한이 있다고요. 문항수 제한이 있는데 자, 요거는 미니멈 있어요. 75문제, 맥시멈 145문제입니다. 옛날에는 265문제까지 됐었는데 이게 6시간이었죠. 그죠? 6시간이었고 이게 다 없어지고 코비드에서 5시간에 문제수는 145번까지만 줍니다. 라고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선생님들이 5시간까지 쓰실 일은 없을 거예요. 145번까지 줄 건데 그 145번까지 또는 미니멈 75번까지 그러니까 100점 맞아도 다 틀려도 75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라는 게 미니멈이고요. 거기서 76번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선생님들 실력 따라 달라요. 그 와중에 15개가 프리테스트가 있습니다. 라고 돼 있죠. 자, 프리테스트라는 거는 일종의 연습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이 뭐예요? not scored요. 예. 채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센터에서 내셔널 카운슬에서 연습 삼아 테스트 삼아 낸 문제예요. 그래서 프리테스트는 건 진짜 시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시험 문제로 가기 전 단계 프리테스트예요. 시험 문제 가기 전 단계에서 우리한테 한번 맞춰봐 라고 낸 문제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 어떤 리서치라든가 필요한 최근 경향 뭐 리서치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게 문제 은행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3년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중간중간 이제 오류가 나는 경우에는 얘네들이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요. 그럼 업데이트를 할 때 문제를 가를 때 우리처럼 1년에 한 번씩 교수님들을 가둬놓고 그 교수님들 역량에 맞춰가지고 1년마다 문제가 팍팍팍 변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준비 과정이 있는 거예요. 최대 3년. 3년마다 업데이트니까. 그래서 프리테스트를 계속 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셔널 카운슬에서 이제 각 학교 교수님들한테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우리를 보면은 이제 헤드너스 그 윗급 이제 헤드너스나 차디너스 중에서 이제 선별한 분들이 있어요. 선별한 분들한테 아이디를 제공을 해요. 모여서 회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미국 그 땅덩어리 넓은데 50개 주에서. 그러니까 아이디를 제공을 합니다. 아이디를 제공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자기가 내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문제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거 각 분야별로 선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문제를 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보고 그럼 문제를 내면 또 감수를 딱 하죠. 감수를 하고 그럼 감수를 한 상태에서 프리테스트를 내요. 그럼 프리테스트를 내서 우리한테 또 감수를 받는 거예요. 실제 시험 본 사람한테. 그래서 얘가 정말 맞추냐 안 맞추냐. 예를 들어서 난이도가 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난이도 최상이다. 그럼 맞춘 사람이 거의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또 0명이면 맞춘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거는 진짜 몹쓸 문제예요. 그런 거 말고 얘가 난이도 최상, 난이도 상이면 적어도 이 문제를 시험 보는 애들이 몇 프로는 맞아야 한다라는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내지는 이제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테스트 해보는 기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엔크레스 RN 시험이 왜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은 프리테스트 때문이고요. 대부분 큰 틀은 3년에서 변하지 않아요. 근데 중간중간 뭐 협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뭔가 자꾸 이제 오류가 검증하라고 나왔다든가 뭐 뭔가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수정을 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와 있는 문제는 기존에 얘네들이 발표한 룰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 문제는
나중에 3년 돼서 크게 갈아지면서 우리는 다음번 시험 문제는 이렇게 바꿀 거예요 라고 벌써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발표가 있지 않은 한은 꾸준히 지속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푸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은행 3년치가 그 안에 다 살아 숨쉬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게 진짜 중요하고, 이 시간 제한, 문제수 제한, 거의 프리테스트에서 선생님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시간 제한이 있는데 5시간이면 우리 충분해요. 145문제잖아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천천히 푸셔도 되고, 중간중간 선생님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체력 상태에 따라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셔도 되고요. 그래서 천천히 문제를 풀면서, 신중하게 풀면서, 예, 기존의 기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시면 돼요. 물론 기출을 공부를 하시려면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불가능하니까 이론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보는 시험이 우리 엔클래스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엔클래스 시험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선전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엔클래스 RN인데 이렇게 슬러시하고 CAT 이렇게 선전하는 거, 설명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CAT의 약자죠. 이거는 Computerized Adaptive Testing, 위에 적혀 있는 것처럼 컴퓨터로 시험을 보고요. 그죠? 아답티브 테스팅이니까, 자, 내 실력에 적응해서 내 수준에 맞게 적응해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마우스로 클릭하면서 시험 센터 가서 보면 되고요. 피어슨 센터를 등록해서 이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난이도라는 걸 어떻게 결정하냐면 평균 정도 난이도 문제가 나오고요. 평균 난이도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정답을 맞히면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점점 어려운 문제를 풀겠죠? 근데 만약에 틀렸어요, 그 문제를. 그럼 난이도가 떨어집니다. 하락한다는 거죠. 그러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정말 잘 보시는 분은 이렇게 착착착착 올라갈 수도 있고, 시험을 못 보시는 분은 계속 떨어져서 바닥을 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수준에 맞춰서 아답션에서 보는 시험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붙일 거냐, 몇 개를 받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얘네들이 정해놓은 합격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도달해야만 합격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시험 센터라는 게 피어슨 센터라는 게 있어요. 피어슨 센터에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 거기에서 예약해가지고 지정된 시간과 날짜에 가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센터가 미국 내에 300여 개가 넘게 50개 주에 쫙 펴져 있고요. 미국 간호사 면허증이잖아요. 시험 문제 똑같아요. 내셔널 카운슬에서 전국 공통으로 만든 연방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센터만 나 가까운데 클릭하면 되죠, 뭐. 내가 가까운데 내가 가서 보고 싶은 센터에다 클릭해서 예약하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일본 많이 갔죠. 도쿄하고 오사카에 있고요. 대만에도 있고, 홍콩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2군데나 있고요. 호주에도 있고요. 영국에도 있습니다. 미국은 보통 선생님들이 미국 내에서 보고 싶으시면 가장 많이 가시는 데가 이쪽이었죠. 감사이판 쪽. 그렇게 해서 아니면 미국 내에 들어가셔도 봐도 되고, 원하시는 곳에서 보면 됩니다. 내가 뉴욕에 산다고 꼭 뉴욕에 있는 걸 보는 거 아니듯이 내가 한국에 있으니까 제일 가까운 일본만 본다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보고 싶은 데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CAT 시험이라는 거 우리나라에 없는 시험이에요. 없는 시험이니까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이 CAT라는 거는 이게 합격선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그 문제에서 요 정도 난이도가 합격선이다. 요거는 좀 맞춰줘야 돼요. 라는 합격선이 있어요. 합격선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합격선에서 맞히면 올라가죠. 그쵸? 틀리면 떨어지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정해진 게 없어요. 내가 맞으면 올라가고 틀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셔널 카운슬에서 동영상으로 CAT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걸 캡처를 해놓은 건데, 이 덤벨을 가지고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얘기를 해서, 당연히 1단계는 굉장히 가벼우니까 굉장히 쉬운 난이도겠죠. 거기에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드한 거죠.
예, difficult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 문제로 갈 텐데 그렇게 해서 너네들이 난이도를 점점 올려가면서 볼 거다. 9단계까지 쫙 올려가면서 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와중에 몇 단계 정도의 난이도가 합격선인지는 절대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혹시 보고 싶으시면 내셔널 카운슬 사이트에 가셔서 한번 봐보세요. 자, 그래서 난이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결국은 이 합격선 위에 올라가야지만 합격인 건데, 자, 요 CAT 아이템 어떻게 나오는 거냐? 요게 이제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고 이게 이제 합격선인 거죠. 합격선인 패싱 라인인 건데, 이 빨간 선에서 자, 요걸 기준으로 1번 문제를 보시면 이 합격선보다 낮은 난이도죠. 낮은 난이도가 1번 문제로 나왔어요. 맞았으니까 난이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또 맞았어요. 그러면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그쵸?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갈 거란 말이죠. 이렇게 올라가요. 자, 올라갔는데 자, 여기서 틀렸어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떨어지겠죠.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이죠? 맞으면 또 올라가죠. 떨어지고. 자, 요거를 이제 오르락내리락 할 거란 말이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합격선을 기준으로 얘네가 판별하는 기준은 굉장히 간단해서 합격선보다 위에 있느냐, 아니면 합격선 가까이에서 간당간당한 니어냐, 아니면 합격선보다 떨어지는 빌로우냐, 어버브냐, 니어냐, 빌로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버브여야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빨간 점이 합격선보다 확실히 이렇게 올라가 있는 어버브여야 한다라는 거죠. 간당간당은 안 됩니다라는 거죠. 어버브면 그 영역은 통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우리가 왜 과목을 보듯이 우리 국시를 보면 성인 따로 보고 이제 모성 따로 보고 이렇게 따로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로 보는 시험 보듯이 얘네들도 과목처럼 영역이 있어요. 클라이언트 니드별로 해서 간호 진단에 맞춰가지고 클라이언트 니드별로 이 영역 몇 프로, 이 영역 몇 프로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이따 뒤에서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정해놓은 영역에서 그 영역에 큰 제목 있고 작은 제목 쭉 있을 거란 말이죠. 몇 프로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그 작은 제목에 있는 애들이 이제 문제가 돌아가면서 나올 텐데 그 문제에서 선생님들이 어버브 위로 올라가면 돼요. 어버브 위로 올라가서 그 퍼센트만큼을 풀면 여긴 통과 이러고 끝나는 거죠.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게 CAT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통과했다? 그럼 다음번 영역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모든 영역을 통과해야 돼서 절대로 빌로우는 안 돼요. 예, 절대는 빌로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 꽈락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절대 빌로우면 안 됩니다. 잘 맞아야 되는 시험이에요. 자, 그럼 패스 페일 어떻게 결정할 거냐? 제가 잘 맞아야 되는 시험이다. 당연히 패스하고 싶으시죠? 합격하고 싶으시잖아요. 페일하고 싶진 않으시죠? 불합격하고 싶진 않을 테니까. 자, 우리가 합격하고 싶어요.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단 문제 푸는 양상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 페일 룰이 이제 내셔널 카운슬에서 얘기한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시나리오가 1, 2, 3가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제가 빨간 줄을 팍 거놓은 이유가 예전에 6시간에 265문제가 있을 때 적용되던 거고 얘는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뺍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두 개죠. 1번 아니면 2번으로 합격 불합격이 될 건데 자, 보통 얘로 보실 거예요. 얘로 보실 겁니다. 자, 1번에서 95% 확신을 가지고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 룰이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말로 해석하긴 좀 그런데 얘네가 60번부터 이제 판별이 들어갑니다. 평가가 들어간다고요. 자, 60번에서 평가가 들어갔을 때 거기서 얘네가 확신을 가지고 붙일 거냐 떨어질 거냐 패스를 시킬 거냐 페일을 할 거냐 잘 맞으면 패스인 거죠. 패스 하시려면 합격선 위로 쫙 계속 올라가 계셔야 되는 거고요. 60번부터. 그 다음에 페일 하시는 거는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밑으로 떨어지겠죠. 빌로우로. 당연히 패스라는 건 어버브여야 돼요. 합격선 기준으로. 어버브여야 되는 거고 페일은
합격선 밑으로 떨어지는 거겠죠. 빌로우가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네가 딱 시험 본 거를 보면 얘네가 이제 100%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혹시나 오류가 날지도 모르니 95% 확실하게 우리가 패스페이를 결정을 할 때 네가 푸는 문제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라는 얘기죠. 60번에서부터 제대로 판별이 들어가면 자 거기서 계속 어버브를 찍는 너는 시험이 빨리 끝날 거야. 너는 빨리 풀고 빨리 끝나고 합격을 할 거야 라는 거고, 계속 떨어지면 계속 틀리면 뭐 빨리 끝내줘야죠. 빨리 끝내줘야죠. 페일로. 이제 그걸 우리가 컴퓨터에서 판별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맥시멈 랭스 이그잼이니까 몇 번까지 준다 그랬죠? 145번까지죠. 자, 5시간이 안 됐어요. 5시간이 안 됐는데 145번에서 미리 끝나는 경우 많겠죠? 그럼 145번까지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너 패스냐 페일이냐?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페일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런 경우 대부분 페일이에요. 자, 하나씩 봅시다. 자, 우리가 95% 확신을 갖고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죠. first 시나리오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60번부터 판별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60번에 판별이 들어갑니다. 평가가 들어가요. 자,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해봅시다. 자, 똑같이 60번에서 판별을 했는데 제가 얘기했죠. 쫙쫙쫙 잘 풀어서 이 합격선을 기준으로 어버브라고 하면 계속 어버브인데, 판별할 때부터 어버브였고 계속 어버브였는데, 이러면 제가 합격, 패스 이렇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이렇게 잘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75번에서 끝나요. 진짜 미니멈만 벌써 그 전에 끝내주고 싶었어요. 얘는 60번부터 끝내주고 싶었지만 미니멈 문항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니멈 아이템이 있으니까 75문제를 풀라고 하는 거죠. 75문제에서 끝나요. 근데 자, 떨어지는 경우 보세요.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자, 선생님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합격선 기준으로 빌로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60번에서 벌써 판별이 난 거죠. fail 이렇게 판별이 난 거죠. fail 이렇게 판별이 난 거예요. 근데 미니멈 풀어야 되니까 얘도 몇 번까지는 풀어요? 75번까지는 풀어요. 여기까지는 풉니다. 끝나는 문항수는 똑같아요. 75번에서 끝날 거예요. first 시나리오를 가지면 75번에서 끝날 건데 75번에서 끝날 때 뭐 아니면 돈 거죠. 진짜 못 받거나 진짜 잘 받거나. 미국에서는 엔클래스 시험이 너무 쉬워요. 75번으로 끝나요? 그럼 너 떨어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그림이에요? 이 그림인 거죠. 근데 저희 학원에서는 진짜 어려웠어요. 75문제. 저 75문제 풀었어요. 되게 자랑스럽게 선생님들의 그 합격 후기에다가 적어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왜? 이러니까요. 우리가 시간을 그렇게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우리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간호학과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요. 선생님들 머리 좋습니다. 점점점 지금 막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 더 좋아질 거예요. 들어가는 수능 점수가 달라지고 배우는 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호학과는 되게 불쌍한 과입니다. 의대에서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약대에서 배우는 거, 임상병리 등등등의 이런 검사, 진단검사과에서 배우는 거를 종합하여 뭉뚱그려서 대충은 다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대충이 범위가 너무 넓은 거죠. 대충이 범위가 너무 넓어서 어떻게 보면 애매하게 많이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매니저 역할을 담당을 해서 여기에서 중재자 역할을 담당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애매하게 너무 많이 배우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터져요. 그러니까 머리 좋거든요. 선생님들이 그걸 졸업해서 국시를 붙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N클래스까지 도전한다 그러면 선생님들 충분히 머리 좋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는 안 되실 거예요. 페일 아니고 저희 학원에서는 75문제 풀었다라고 하면 잘 보셨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하셨나봐요. 축하드려요 라고 하는 진짜 잘 본 시험입니다. 미국에서는 75문제 풀었다 그럼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붙었어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 맥시멈 랭스 이그잼이다. 옛날에는 265번까지 나왔다 그랬죠? 요즘은 145번이 끝이에요. 여기서 끝났겠죠. 145번에서 끝났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자 60번에서 판별을 시작할 때 벌써 요 앞에 그래프하고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시작점이 다르죠? 자, 이게 60번 판별에서 시작점을 보세요. 아이고. 자, 60번 시작점을 보세요. 자, 얘 빌로우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버브에서 시작했습니다. 벌써 여기서 정해졌어요. 패스 페일이. 자, 근데 얘는 간당간당하죠. 니어죠. 니어. 얘는 니어입니다. 니어에서 시작해서 간당간당한 사람들이 보통 76번이 나와요. 대부분 여기서 간당간당 하거든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76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니어인 분들은 여기서 이제 절치부심하야 잘 봐서 쭉쭉쭉쭉 올라가면 됩니다. 어버브로 올라가면 언젠가 끝나요. 76번에서 끝날지 80번에서 끝날지 아니면 뭐 90번에서 끝날지 120번에서 끝날지 누구도 모릅니다만 그러면 145번까지 안 가요. 중간에 어디선가 끝나요. 스탑이 되고요. 그럼 분명히 5시간도 아니고 145번까지도 안 풀었죠. 근데 그랬는데 스탑이 되고요. 그러면 보통은 아, 너 합격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패스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말 145번까지 갔다. 145번까지 갔는데 여전히 니어다. 내지는 빌로우로 얘는 이제 빌로우도 있잖아요. 그죠? 빌로우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페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합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합격생들의 한 30% 정도가 75문제 풀고 진짜 이 그래프처럼 어버브 찍어가지고 요 정도가 한 30%에서 35% 정도 이렇게 합격을 하세요. 요즘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근데 나머지는 요 경우예요. 요 경우. 그럼 한 6, 70%는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끝난다는 건데 되게 어정쩡한 끝맺음이 되겠죠. 저 붙은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합격하신 거예요. 처음에 60번에서 되게 간당간당 했다가 어느 순간 절치부심하여 잘 푸시면 끝날 수 있습니다. 75번에는 딱 안 끝나지만 조금 더 풀고 조금 더 맞아주면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앵클레스 시험이라는 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맞는 거예요. 틀리면 안 돼요. 문항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차라리 좀 걸리더라도 1, 2, 3, 4 잘 읽고 얘가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죠. 맞는 답을 골라주시면 돼요. 그게 시험이 빨리 끝나는 방법이에요. 절대로 국시처럼 다다다다 풀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빨리빨리 끝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합격률도 궁금해 하세요. 뭐 합격률에 대해서 낭설이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유명한 블로거는 뭐 우리가 몇 프로 안 된대더라. 시험이 어렵대더라. 뭐 아니면 도래더라. 이런 말들을 하시던데 아니에요. 자, 일단 앵클렉스 합격률 이게 내셔널 카운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고 제가 그거 캡처한 거거든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보죠. US Educated 미국 내에서 간호학과 나온 간호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토탈 얼마? 79.82%예요. 인터내셔널은요. 36.50%예요. 그럼 우리 공부해도 3,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합격률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이제 전체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필리핀, 인도 이런 분들이 다 깎아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요 정도 돼요. 그래서 걔네들이 우리 보고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는 사우스 코리아는 잉글리시를 원래 모국어로 쓰지도 않고 잉글리시를 모국어로 쓰지도 않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선진국도 아닌데 어떻게 니네들이 우리만큼의 합격률을 보여줄 수 있어? 라고 해서 우리한테 딴지를 많이 걸지만 우리는 이 정도 합격률 나옵니다. 저희 학원 통계 이 정도 나오니까요. 괜찮아요. 그렇게 겁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기출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2020년 같은 경우에 뭐 코로나에서 문제가 많이 됐다고 해도 미국 내에서는 뭐 크게 별로 변동이 없었죠. US Educated는 Internationally Educated도 뭐 크게 변동은 합격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아마 우리가 빠져서 떨어진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예,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아직 4분기 거는 발표가 안 났어요. 얘네가 좀 발표가 늦어가지고 근데 별로 변동이 없을 거예요. 요 정도일 거라 보시면 되겠고 그 상태에서 제가 얘기했죠. 인터내셔널 에듀케이티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해외에서 시험 보는 간호사들 왜 3, 40포인트 밖에 안 되냐.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합격률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진짜 얘네 때문이에요. 진짜 얘네 때문입니다. 이게 2019년, 20년 탑5 나라를 탑5 컨트리를 보시면 이게 합격한 사람 수니까요. 이게 합격한 사람 수니까 뭐 사실 얘네들이 필리핀이나 인디아 같은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겠죠. 3, 40%밖에 못 붙었는데. 자, 그리고 필리핀, 인디아 같은 경우엔 되게 많이 보지 않나요? 필리핀이 진짜 독보적으로 많죠. 미국에서는 필리핀 너스 되게 싫어하죠. 간호의 질을 낮춘다. 쟤네 때문에 우리가 연봉이 얘네가 자꾸 낮게 부르고 들어와서 연봉이 떨어진다 싫어합니다만 숫자가 많아요. 2019년은 아마도 더 떨어질 겁니다. 4,829에서 한 1,000명 정도 더 한다 그러면 한 5,829라고 해도 한 절반 정도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탑5가 필리핀, 인디아, 푸에르토리코에 우리가 보통 4등 정도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2020년에는 우리나라가 없죠. 웬 네팔이. 왜 네팔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예, 우리나라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중국 때문에 갑자기 확 퍼지면서 입국 금지를 당해가지고 일본도 못 가고 뭐 홍콩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보는 응시생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가지고요. 응시생 자체가 줄어서 사실 2020년에는 작년에는 거의 안 보셨으니까 우리가 탑5 안에 안 들었긴 합니다만 뭐 올해는 조금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 내년은 뭐 비약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지금 간호사를 일을 하시면서 시험을 보시면 외국을 나가서 시험 보는 건 괜찮은데 갔다 와가지고 또 2주 자가격리를 하시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쉬어야 되니까 실제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확 숫자가 줄어서 그래요. 네, 코로나가 좀 끝나면 확실히 늘어날 예정이고요. 올해 준비하셔서 올해 말이라든가 내년에 보시면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합격률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우리도 7, 80%는 붙는 시험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고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가 영어로 나오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어차피 시험 볼 때 영어는 우리 교재인 사운더스 읽을 정도의 수준만 우리 거기에 나와 있는 영어 단어라는 건 의학 용어잖아요. 그건 어차피 병원에서 일을 하시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니까 의학 용어를 공부하는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굉장히 장수가 안 넘어가는데 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언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선생님들이 시작을 해서 보실 거예요. 그러면 시험 볼 때 우리가 제가 시험 과목 또는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영역 이렇게 표현했죠. 영역별로 어버브 찍어야 됩니다. 합격선 위까지 올라가야 돼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영역이라는 거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얘네들은 요걸로 간호진단 나누죠. 클라이언트 니드별로. 클라이언트 니드별로 우리처럼 성인, 아동, 모성 이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클라이언트 니드별로 나눈단 말이죠. 클라이언트 니드별로 나눠서 얘네들이 매년이래.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업데이트를 한단 말이죠. 자, 3년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서 이 업데이트 한 걸 가지고 3년을 써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시험에 대해서 나온 유형이나 지금 신청하셔도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 안 바뀔 예정이니까요. 내년 4월까지는 안 바뀔 거니까 쭉 갈 거예요, 이대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니드의 퍼센티지 똑같습니다. 각종의 카테고리의 서브 카테고리까지. 사실 여기에서 더 서브는 이게 큰 제목인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완전히 서브 카테고리는 이만큼씩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러 결정을 하고 강의를 들으면 제가 이제 1교시 시작할 때 OT를 다시 한번 드리거든요. 지금 이제 간략간략하게 우리가 카테고리별로 몇 프로 정도 나오는지를 보면 클라이언트 니드별로 큰 카테고리를 지금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를 정해놨죠? 큰 카테고리별로 여기에 또 서브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카테고리별로 뭐 얘네들이 다 퍼센트를 정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그냥 쓱 봐도 요
화면에서 봐도 쓱 봐도 이게 제일 많죠. 17에서 23%가 제일 많지 않나요? 그러면 어디 영역이 이렇게 퍼센트가 많냐? 매니지먼트 케어예요. 자, 매니지먼트 케어다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간호관리학이냐? 아니에요. 우리 국시보는 간호관리학이 아니라 이거 이제 여기에 더 서브에 서브 카테고리 들어가 보면 그 관리에 나오는 이론도 요만큼 나와요. 요만큼 나오고 법규도 나오는데 우리처럼 몇 조 몇 항은 아니고 뭐 비밀 보장의 의무, 뭐 예를 들면 뭐 사생활 침해하지 말기, 뭐 환자를 이렇게 만지면 굿하고 이렇게 하면 명예훼손이고 이런 개념적인 거 있잖아요. 법률 용어와 관련돼서 네, 동의서 받아야 되고 환자한테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동의서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고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권리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런 법이 있어요. 클라이언트 라이트가 환자의 권리 의무를 지정해 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널싱 프랙티스 액이라 그래서 간호사가 간호 행위를 할 때 법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개념 정리 정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50개 주에서 한꺼번에 보는 시험이라서 몇 주 몇 항을 도저히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운더스에서 배우는 정도, 기출에서 보이는 정도만 나오고 그런 관리나 법규 영역도 있고 윤리 영역 조금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실 이 매니지먼트 케어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건 이 부분이죠. 프라이오리티 부분이죠. 우선순위요. 이게 뭐냐면 first action, first assess, 뭐 first see, 뭐 이런 거예요. 맨 처음 뭘 할 거니 이런 걸 물어보는 직접 간호에서의 간호 관리예요. 이게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요. 그러니까 환자 4명을 내가 어사인을 받았어요. 1, 2, 3, 4 환자를 받았는데 그럼 이 환자 중에서 이 환자한테 뭘 제일 먼저 해줄까요? 라든가 그게 이제 뭐 하다못해 마터니티 유닛에 갈 수도 딜리버리 유닛에 갈 수도 제과에서 얘기를 한다면 아니면 뭐 카디오 유닛에 갈 수도 아니면 어렵게 나면 ER이겠죠. ER에 환자 4명이 왔어요. 누굴 제일 먼저 볼까요? 라든가 아니면 뭐 지역사회도 나와요. 얘네는 지역사회에서 환자가 4명이 전화가 왔어요. 오늘 가정간호사인데 4명 방문해야 돼요. 누구 먼저 방문할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거의 종합판이죠. 앵클레스 아레나에서 제일 어려운 종합판이고요. 요거는 이제 다 보셔야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다 한번 둘러보셔야 아실 수 있는 면입니다. 자, 그렇게 매니지먼트 오브 케어 부분이 있어요. 17에서 23% 정도 제일 많으니까 미니멈 요 정도 푼다는 거고요. 맥시멈 뭐 23% 정도 풀 거다라는 거죠. 선생님들이 만약에 75문제를 푸셨다라고 하면 그 중에 17% 정도만 이 영역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른 영역들 풀고 지나가시겠죠. 제일 많죠?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safety infection control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전과 관련해서는 뭐 억제대라든가 아니면 낙상 예방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뭐 각종 기구들 있잖아요. 뭐 목발이나 부행기나 뭐 이런 거, 뭐 지팡이나. 근데 요게 많이 나오죠. 인펙션 컨트롤이요. 그래서 인펙션 컨트롤 요즘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에어본이다라는 거. 에어본이라든가 드로플렛 컨택 스탠다드 프리코션에 그 다음에 이 애들 이제 쓰고 남은 건 어떻게 분리수거 해야 되겠고 뭐 방문은 닫을 거니 말 거니 그러면서 이 방에 들어갈 때는 독방인데 양압이니 응압이니 보호장비는 마스크를 쓸 거니 글러브 가우닝을 할 거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꽤 많이 나오죠. 9 내지 15%입니다. 꽤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뭐 이제 아동 선생님이 워낙 잘해주시기 때문에 그거 딱 2페이지 외우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헬스 프로모션 메인테넌스 건강 유지 증진 부분은 자, 이 부분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전생에 정상 비정상 정상 비정상 이 부분을 주로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동에서 이 아동하고 산과에서 싫어요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태아 쪽부터 시작해서 신생아, 그다음에 영아의 유아기,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까지 자, 그 아동 영역이잖아요. 거기에서 또 임신을 하면 임신 중에 내지는 출산할 때, 산후에 그러면서 또 성인으로 넘어가면 성인의 건강 사정부터 성인한테 보여드는 정상 비정상에 나중에 노인까지 나오겠죠. 엘더리까지. 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 그로스 앤 디벨롭먼트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몇 개월.
어우, 신생아 그거 다 외우라 그러면 되게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셔야 돼요. 미니멈 6% 나옵니다. 많이 풀면 12%까지. 틀리면 많이 푸는 거죠. 엔클래스는 맞으면 빨리 끝나요. 미니멈 풀고 끝나고요. 어, 틀리면 이제 맥시멈 12%까지 문제를 푸시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이코 소셜 인테그리티. 여긴 이제 정신과 영역이겠죠? 정신과 영역입니다. 우리가 아는 정신과 영역에다가 얘네들이 이제 워낙 다문화 다종교이다 보니까 이제 문화나 종교에 따라서 뭐 윤리에 따라서 알아둬야 될 거 이런 것들 추가해가지고 한 6% 정도. 자, 피지올로지컬 인테그리티 이제 신체 문제죠. 신체 문제에서 기본 간호 베이직 케어 쪽은 또 있고요. 여기도 6% 정도 있고, 팔마콜로지컬 파렌테랄 쪽으로 해가지고 약물이 되게 많죠. 12에 18%니까 약물의 사이드 이펙트 널싱 분명히 들어가지만 여기에 의외로 또 IV, 서브큐 IM이라든가 중심정맥관 C라인이라든가 뭐 TPN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는 수혈도 여기에 들어가서요. 기본 간호하고 많이 섞여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 약물 파트도 우리한테는 사실 우리 국시에서는 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약 때문에 좀 어려워라 하시죠. 그 다음에 리덕션 오브 리스크 포텐셜은 뭐 검사나 수술이나 이런 것들 진행을 할 때 절차 같은 거 진행을 할 때 뭐 전후간호, 합병증 이런 거. 그다음 피지올로지컬 아답테이션은 뭐 질환이라든가 수술이라든가 각종 질병인데 이게 꼭 MS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과에서 전부 다 믹스돼서 나올 수 있고요. 이 부분도 9%에 11% 나옵니다. 선생님들이 엔클렉트 시험을 보시다 보면 사실상 뭐 산과나 소아과나 정신과는 조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그나마 이제 MS 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 게 priority 이 부분이 이제 MS 쪽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위험한 질환들. 그 다음에 여기 뭐 피지올로지컬 아답테이션이나 뭐 리스크 포텐셜이나 뭐 팔마콜로지 베이직 요 부분 거기다 헬스 프로모션 요 부분도 굉장히 MS가 많이 들어가죠. 인펙션 컨트롤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MS가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보실 거고 실제로 공부하실 때도 MS가 제일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강의도 다른 과는 하루씩 원래 이제 나와서 강의를 들으신다 그러면 주 5일에 하루씩 산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하고 아동을 했는데 MS만 이제 이틀 동안 강의를 했었어요. 똑같이 온라인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기본간호 쪽에서 이제 각 과에서 가져가고 그러다 보면 제일 공부할 양도 MS가 많습니다. 선생님들 학교 다닐 때도 성인 되게 싫어하셨죠? 그래도 뭐 많이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죠. 자, 그리고 나오는 영역 내 문제 유형이 간호 과정이 전부 다 포함이 되더라라는 거죠. 너싱 프로세스가 다 포함이 되고 직접 간호인 케어 많이 나옵니다. 너싱 액션 많이 보거든요. first 액션, 너싱 액션. 간호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인 앤 심톰 쪽보다는 간호 행위를 물어보고 직접적인 행위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시하고 엔클렉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면 굉장히 실제적으로 문제를 물어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칼륨 시기를 교육한다. 우리나라 국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엔클렉스는 그걸 음식을 다 간호사가 식단을 짜줘야 돼요. 저칼륨으로. 환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단일 민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식, 연식, 경식 또는 일반식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저칼륨식 내지는 저신장식 뭐 저염식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나요? 저단백식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엔 다문화 다종교잖아요. 다인종이다 보니까 식단 짜는 게 진짜 일이에요. 그래서 영양사한테 다이어티션한테 보내가지고 물론 교육도 받지만 그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뭘 먹겠다라고 식단을 짠단 말이에요.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니까 본인 식단을 초이스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이제 클릭을 했단 말이에요. 나 이렇게 먹겠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내가 입력을 하려고 딱 봤는데 그럼 누가 판별을 해야 돼요? 잘 짰는지 못 짰는지. 뇌가 판별을 해야 되니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로우 포타슘 다이어트예요. 그러면 정말 로우 포타슘으로 짰는지 내가 실제로 이 사람 바나나 안 되는데 이 사람 세상에 오렌지를 골랐어. 안 돼. 그죠? 이런 거 다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로솔트인데 세상에 이 사람 캠푸드 먹겠다는데 세상에 이렇게 짠 거를 먹겠다 이런 거 다 고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실제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하다못해 식단 짜는 거부터 포지션도 그냥 머리를 올려준다가 아니라 얼마나 올릴 거냐 심지어 그림으로 이 정도 각도 올리는 게 맞는다니 이런 걸 물어본다고요. 굉장히 실제적으로 케어가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 커뮤니케이션하고 다큐멘테이션 할 때 커뮤니케이션은 따옴표로 나오겠죠? 환자의 말 중에 잘 이해한 거 내지는 더 교육이 필요한 거 맞는 거 틀린 거 골라라 라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간호사가 환자한테 한 말 중에 잘한 거 골라라. 특히 정신과에서 많이 나오죠. 치료적 의사소통, 세라피틱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이게 환자한테 잘 얘기한 거냐, 잘못 얘기한 거냐, 이렇게 따옴표도 많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기록, 다큐멘테이션 문제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내가 약을 줬고 수혈을 했는데 옳게 기록한 것은 뭐 이런 것들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티칭 앤 러닝, 환자한테 티칭을 하거나 러닝할,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될 거 다 골라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culture의 spirituality, 다문화니까요. 문화 나오고, 영적 간호에서 종교 나오죠. 사실 종교가 중요한 이유는 시기. 선생님들도 아실 거예요. 이슬람은 라마단 기간 동안 굶는다. 정확히 얘기하면 라마단 한 달 동안 굶는 게 아니라 해 뜰 때만 밥을 못 먹어요. 뭐 이런 거. 유대인 같은 경우 굉장히 음식 까다롭거든요. 하다못해 유제품하고 고기하고는 왜 같이 먹으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치즈버거 안 돼요. 먹을 수 없고요. 그리고 유제품하고 고기는 같은 식기도 쓰면 안 된대요. 그래서 유대인 환자분들이 입원을 하면 보통 일회용 제공을 하고 그러면 절대로 같이 쓴 식기는 아닌 거니까 그리고 버리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영양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장례식 그러니까 모든 종교 조차를 내가 알 필요는 없지만 이게 장례식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장기 기증이나 뭐 이식이나 아니면 뭐 수혈 헌혈이라든가 아니면 해부라든가 이런 게 되는데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를 배우실 겁니다. 수많은 종교 말고 이제 유대, 이슬람 뭐 그다음에 또 뭐 캐톨릭이나 사실 크리스천은 별로 주의사항이 없으니까요. 뭐 불교 거기 다음에 특이한 우리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거 배우시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 지나갈 거고요. 자, 그렇게 이제 문제 유형에 정해진 영역도 봤어요. 그 영역을 다 통과하셔야 됩니다. 다 어버브가 돼야 돼요. 다시 본다면 이 영역이 전부 다. 자, 이 영역이 전부 다. 잘 봤으면 다 미니멈만 풀 거죠. 이렇게 미니멈만 풀어서 패싱 라인 기준으로 여기가 패싱 라인이다 라고 하면 패싱 라인 기준으로 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다 위로 어버브로 풀어야 돼요. 그럼 이 영역이 끝납니다. 그럼 매니지먼트 케어 끝나고 세이프티로 넘어가고 헬스 포션 넘어가고 넘어가서 전 영역 어버브를 찍으셔야 75문제 풀고 끝나시겠죠?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이제 유형을 보시면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이 사지선다입니다. 선생님들이 적어 오시길 단답 이렇게 적어 오시는 우리는 국시가 오지선다죠. 답 하나 고르는 거. 얘는 사지선다. 1, 2, 3, 4번까지 있어요. 거기에서 답 한 개 고르시는 거고요. 원앤서죠. 이게 가장 기본형이에요. 제일 많이 보시는 문제 유형일 거고 얘네가 75문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15문제는 빼야 되잖아요. 15문제를 빼고 그러면 60문제를 가지고 붙일 거냐 떨어뜨릴 거냐를 결정한다고 하면 사실 난이도가 높잖아요. 어려운 문제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난이도에서 사지선다만 갖고는 난이도를 높이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을 이렇게나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유형, 뭐 멀티플 리스폰스라고 하는 거는 답이 여러 개예요. 답이 여러 개고 fill in the blank는 빈칸 채우는 주관식이고 자 ordered response drag and drop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겁니다. 끌어다 놔서 그 다음에 XAB 버튼을 눌러서 차트가 딱 뜨면서 길게 사지선다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핫스팟이나 그래픽이나 오디오나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죠. 이런 유형들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난이도가 높아요. 보이시나요? 자, 얘네들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서 얘네들은 시험 자체가 일단 사지선다 아니고 다른 유형으로 나왔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되게 어렵게 풀고 있는 거예요. 되게 어렵게 풀고 있어서 아, 시험을 내가 잘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사지선다만 쭉 나오는데 그럼 내가 잘못 풀고 있나요? 사지선다가 나올 때도 얘가 우선순위로 priority로 나오면 계속 first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럼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잘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난이도가 높게 풀수록 빨리 끝나죠. 75문제로 끝나는 거니까 내가 시험을 잘 보고 있느냐 문득문득 내가 문제를 딱 정신 차리고 봤을 때 얘가 자꾸 first action을 물어보고 자꾸 뭐 먼저 할 거냐고 물어보고 또는 환자 중에서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볼 거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사지선다가 아니라 다 골라라 문제가 계속 주구장창 나오고 다른 유형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잘 풀고 계시는 거예요. 합격을 향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일단 잘 풀고 계신 거고요. 하나하나 어떤 건지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가장 기본형부터 봅시다. 우리가 가장 기본형은 원앤서 사지선다부터 보시면 이 위에 있는 화면이 이 화면 자체가 이제 내셔널 카운슬에서 말한 정식 화면이에요. 시험 문제 화면을 너네가 이렇게 통짜로 보게 될 거다. 모니터에 꽉 차게 나와요. 이 파란색이 꽉 차게 나올 건데 자 보시면 요게 내 이름이 이름이 김보경 이렇게 적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칼큘레이터 버튼이 여기 있네요. 여기를 클릭하면 계산기가 딱 뜹니다. 이런 칼큘레이터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넥스트 버튼 여기를 누르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요. 그리고 여기 타임 리메인이 옛날에 6시간이었는데 지금은 5시간 최대 5시간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시작하겠죠. 딱 키면 이렇게 시작하겠네요. 5시간에서 차감되는 거예요. 제가 휴식시간 포함이라 그랬어요. 브레이크 타임 포함해서. 그래서 실시간으로 초단위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면에 쫙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제가 적진 않았지만 여기 1번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내가 풀고 있는 문항이 몇 번째인지가 나와요.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진 않고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환자한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증상이 뭐냐, 내지는 옳은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이런 사지선다가 나왔다. 어쨌든 사지선다 유형은 푸실 때 1, 2, 3, 4 중에서 클릭을 하셔야 되겠죠. 이 중에서 답이 3번이다 그러면 여기다 클릭을 탁 하시면 되는 거예요. 2번인지 3번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도 얘가 다음번 문제로 넘어갈 일이 없으니까 안전하게 믿고서 클릭질을 막 하셔도 돼요. 내가 2, 3번 중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답을 몇 번으로 결정했어요? 3번으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으면 나 이제 다시는 안 바꿔. 자 이제 결정. 신중하게 푸셔야 돼요. 얘는 맞추는 게 중요한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넥스트 버튼을 딱 클릭하시면 이제 다음번 2번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백 버튼은 없죠. 여기 다른 버튼은 없잖아요. 내가 넥스트 버튼을 딱 누르고 클릭을 딱 하는 순간 문제가 2번으로 넘어가는 순간 채점이 딱 돼요. 채점이 딱 되면서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넥스트 버튼을 함부로 누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2번으로 탁 넘어가면 내가 1번 문제를 맞았으면 난이도 올라가겠죠? 틀렸으면 난이도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맞았다라고 하면 다른 유형의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사지선다에서도 어렵게 우선순위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갔어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갔고 자, 이 상황에서 얘는 다 골라보세요. 답이 여러 개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select all that apply라고 하는 표현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 오실 때 요거에 앞자를 따가지고 사타 이렇게 적어 오시는 분도 많아요. 기출문제에서는. 다 골라보세요. 해당하는 걸 다 골라보세요인데 여기서 정해진 것은 답이 1개 이상이에요. 1개 이상이란 뜻은 1개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문항은 여기 5번까지 적혀 있지만 뭐 6번, 7번, 최대는 8번 나온 적도 있는데 뭐 최근의 문제는 거의 5, 6번에서 끝납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보통 이제 다 골라보세요도 5번이나 6번에서 보통 끝나고 확실히 사지선다는 아니에요. 4개는 아니에요. 5개나 6개 문항이 있을 거면서 분명히 끝에 select all that apply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 와중에 1개 이상입니다. 정말 답이 1개일 수도 있고요. 자,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문제처럼 실제로 나온 문제를 제가 복원한 거라서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답이 3개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일지 두 개일지 세 개일지 네 개일지 다섯 개일지 아무도 모르죠. 컴퓨터만 알겠죠? 근데 내가 여기서 답이 1, 2, 5번인데 1, 2번만 찍어도 틀리고요. 1, 2, 3, 4, 5를 찍어도 틀리고요. 내지는 1, 2, 5인데 1, 3, 5를 찍어도 틀려요. 정확하게 세 개를 다 찍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세 개라고 정해져 있으면 차라리 편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다 골라라요. 답이라고 생각하는 걸 다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난이도가 높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난이도가 높죠. 소신껏 다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뭐 가나다 가다 나라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너가 생각하는 대로 소신껏 다 골라보세요. 몇 개인지는 난 몰라. 너 맘대로 해 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거죠. 해당하는 거 다 골라보시면 되겠고 하다못해 단순하게 증상을 물어봐도 난이도가 높은데 뭐 널싱을 물어보면 더더군다나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문항을 선생님들이 75문제를 푼다 그러면 거의 15개에서 20개? 이 정도 푸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멀티, 사타라고 하는 문항을 많이 푸셨다? 시험 문제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어렵게 풀고 잘 풀고 계신 거예요. 이런 유형도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유형은 fill in the blank인데요. 여기 빈칸 보이십니까? answer 해놓고 빈칸 있는 거. 자, 이 fill in the blank는 선생님들이 영타 치실 일이 없어요. 숫자만 치실 겁니다. 그래서 적어놨잖아요. 약물 용량 계산 문제라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관식 문제이긴 한데 영어 타자를 칠 일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클렉스 시험 문제는 그렇게 영어에 대한 부담을 강하게 갖지 않으셔도 되는 게 리딩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리딩만 되면 되고 편안하게 선생님들이 해석하고 그걸 갖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돼서 처음에 의학용어가 좀 외우시는데 어렵겠지만 그거에 익숙해지시면 나머지 영어는 뭐 은는이가에 맞냐 틀리냐 먼저 볼 거냐 아니면 의사한테 보고할 거냐 뭐 이런 정해진 용어들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제가 사운더스 해석이 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어에 자신 없으신 분들이 뭐 토익이나 토플 공부를 하고 오는 게 도움이 될까요? 내지는 뭐 거기에 나온 단어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도움이 1도 안 됩니다. 토익, 토플, 아이엘츠 단어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거기에 의학용어 없어요. 선생님들이 엔클래스 시험을 보실 거면 의학용어를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운더스 책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인 사운더스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서 거기 나온 영어 단어를 외우셔야지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것만 해석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잘 안 익혀서 그렇죠. 선생님들이 특히나 요즘 페이퍼가 익숙한 세대가 아니니까 그런 게 잘 안 익혀서 그렇지 그거에 익숙해지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영어는 필요 없어요. 그것만 해석이 되면 되고 그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렵더라도.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니까 사실 뭐 영어가 많은 영어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영타 치실 일 없어요. 그렇게 치는 주관식은 안 나오고요. 그 대신 숫자는 정확하게 여기 칼큘레이터 버튼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칼큘레이터가 뜬다고요. 계산기가 딱 뜹니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클릭해서 계산을 하면 답이 얼마? 이렇게 나오고요. 선생님들이 계산은 이런 계산기 클릭하는 거 잘 못 믿겠는데요. 이렇게 페이퍼에 적고 싶어요. 그러면 센터에 보통 화이트보드가 있거나 아니면 페이퍼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끄적끄적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놓고만 나오시면 돼요. 그거 들고 나오시면 선생님들 시험 실격 처리됩니다. 절대 안 돼요. 놓고만 나오시면 됩니다. 거기다 뭘 끄적끄적 하셨든 상관없어요. 예, 끄적끄적 하시면서 그거를 푸셔도 되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약물 파트에서 약물 용량 계산 문제는 당연히 1, 2, 3, 4 중에 골라보세요 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거잖아요. 소시점 단위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이거는 뭐 한두 문제? 약물 중에서 한두 문제 푸실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이게 나름 주관식이니까 실제로 걔네들은 참 이 수학을 어려운 과목이라 생각하는지라 이거는 굉장히 난이도 높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맞췄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 유형에 대해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다음 유형은 자, ordered response place in correct order라고 하고 여기 빈칸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드래그 앤 드롭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문제거든요.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는 기본 간호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여태까지는. 일반적인 간호는 사실 first, second action은 있어도, 그러니까 first action이 있고 이것까지는 해줬어요. next action은 뭐냐? 요 정도까지는 물어봐도 이게 문항이 여기는 4개인데 뭐 5개에서 6개까지도 나오거든요.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렇게 다 나열할 수 있는 널싱이 사실 다른 과목에서는 없죠. 성인간호 같은 경우에도 제일 중요한 ABC는 정해져 있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채울 거냐고요. 4, 5, 6번을. 그래서 보통 기본간호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시오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실제로 시험에 나온 문제이긴 한데 병동에 불이 났을 때 해야 될 행동 요령 있잖아요. 레이스 있지 않습니까? 레이스라고 있거든요. 환자를 구출을 하고 레스큐를 하고 알람을 울려주면서 불을 가두고요. 컨파인을 시키고 그 다음에 조금만 불이면 네가 좀 소화기 갖고 끄세요 라고 하는 레이스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드래그 앤 드롭이라는 거는 자 이게 이제 환자를 방 밖으로 끌어낸다. 이게 레스큐죠. 여기다 딱 갖다 대고 끌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두면 돼요.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알람을 울려줘야 된다. 여기 있네요. 파이어 알람. 그죠? 요걸 요쪽에다 갖다 끌어다가 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불을 가둔다라는 거는 창문, 방문 다 닫는다는 얘기니까 불을 가두고 그 다음에 파이어 익스팅셔 갖고 끄고 그럼 이렇게 순서대로 끌어서 놓으면 되죠. 중간에 잘못 놓으면 어떻게 해요? 뭐 잘못 놓으면 뭐 다시 왼쪽 박스로 옮기고 다시 왼쪽 박스로 옮기면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배열하시면 되니까 크게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간호도 불났을 때 행동 요령으로 옳은 것은 제일 먼저 할 것은 이래도 하나만 고르면 사실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순서대로 4개, 5개, 6개 배열한다 그러면 이건 어려운 문제가 되죠. 이것 또한 한두 문제 푸실 겁니다. 각종 것들이 드래그 앤 드롭으로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컬처 하는 거, 뭐 드레싱 하는 거, 뭐 IV 인서션 하는 거, 뭐 리무브 하는 거, 뭐 서브큐나 IM도 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트랜스퓨전 쪽도 시험에 나오고 하다못해 뭐 일레스 스타킹도 신기고 뭐 핫팩, 뭐 아이스팩도 만들고 그런 거 전부 다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죠. 뭐 가운, 글러브, 마스크, 고글을 입는 순서, 벗는 순서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것들 하다못해 장갑 착용하는 순서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가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 문제 나온 거 위주로 해서 이제 그런 것들 강의 시간에도 얘기해 드리겠지만 실제 기출 문제가 이런 게 나왔어요 하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생소한 유형에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기출로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가 나와주면 훨씬 쉽게 맞추실 거예요. 이런 드래그 앤 드롭 기본 간호에서 난이도 높게 어려운 문제라고 나온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익스입빗 차트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익스입빗 버튼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익스입빗 버튼을 누르면 이게 이제 뜬다는 얘기죠. 이게 원래는 이게 없어요. 없는데 익스입빗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게 딱 뜬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거의 항목이 여기 이제 3개를 제가 갖다 놨는데 이렇게 3개 정도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랩에 널싱 프로그레스에 뭐 의사 처방전인 프리스크리션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은 뭐 널싱 프로그레스 노트에 뭐 ECG 그래프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의사 처방전이 나오거나 랩이 나오거나 여러 개가 이제 혼합이 돼서 나오는 건데 얘는 난이도가 거의 최강이죠. 제일 높다고 하는 이유는 엄청 기니까요. 세상에 이건 이제 뭐 표가 박스가 이렇게 적어 오시는 기출 문제인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길어요. 늘어놓으면 얼마나 길겠어요. 그렇게 길게 놓고 선생님들이 이 랩에서 정상 비정상을 다 알아야 되는 거고 널싱 프로그레스 노트에 뭐 바이탈 사인도 나올 거고 뭐 ECG도 나올 건데 정상 비정상을 다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그로 인해서 진단도 내리면서 간호중재까지 선생님들이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의사 처방전이 나왔을 때 이 의사 처방전 중에서 뭘 제일 먼저 할 거냐 아니면 얘는 베스트 액션이 뭐냐 이렇게 나오지만 아니면 의사 처방전 중에서 의사한테 레포트 해야 되는 게 뭐냐 다음 의사 처방전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지는 다음 약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나오면 진짜 어려운 거죠. 진짜 어렵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반드시 클릭하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클릭하지 않으면 얘가 안 눌러져요. 이 넥스트 버튼이.
그래서 내가 익스이빗이 나왔는데 모르고 그냥 찍고 넘어가면 어떻게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 펴보고 판별한 다음에 답을 고르셨으면 이때도 1번을 딱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죠. 진짜 난이도 최강이에요. 그러니까 익스이빗 버튼 누르는 이런 문제는 많이 푸시진 않을 거예요. 한두 문제 정도 푸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핫스팟 같은 경우에는 요 핫스팟은 1, 2, 3, 4가 없고 그림이 4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림이 요 그림처럼 4개가 이렇게 있고 그림 중에서 옳은 그림을 이렇게 클릭하세요 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IV 인서션도 나왔고 뭐 주사는 다 나왔어요. 뭐 서브큐라고는 아니지만 뭐 헤파린 인젝션 할 건데 뭐 인슐린 인젝션 할 건데 라고 서브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투버클린 스킨 테스트를 할 건데 그럼 PPE 테스트를 할 건데 그럼 인트라더말 고르시면 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다 나오기도 하고, 이런 주사도 나왔는데 핫스팟 문제는 포지션 문제도, 예를 들면 콜로노스코피를 할 거예요. 그림 4개 중에 뭐가 오르냐 이런 거, 아니면 다음 ECG 중에서 가장 위험한 ECG가 뭐냐 이런 ECG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다양하게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 사지선다죠. 이런 거 사지선다 중에서 이제 이런 핫스팟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얘기했던 우리가 1번의 사지선다 중에서는 이런 핫스팟을 응용을 해가지고 문제 자체가 그림을 주거나 사진을 주거나 그래프를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사지선다 문제인데 자 요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그림 상황에서 뭐 제가 신생아를 가르치니까 신생아에서 몽고반전 사진을 떡하니 낸다든가, 딸기 모양 현관 쪽을 떡하니 낸다든가, 애 머리 사진으로 부은 거 산유를 확 낸다든가, 아니면 뭐 소아과에서 이제 전염병들 발진 사진을 떡하니 내주면서 수두다 라임병이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가진 애가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어떤 간을 제공할 거냐. 뭐 그런 사진을 낸다든가. 아니 뭐 그래프 같은 거, 뭐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ECG 나오지 않습니까? ECG 같은 게 나오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든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지선다인데 다양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이렇게 나온 사지선다보다는, 이렇게 나온 사지선다보다 위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지선다가 훨씬 더 어려운 거고요. 그보다 더 어려운 거 이제 멀티로 셀렉트 올 덱 어플라이로 나오면 더 어려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약물 용량에서 주관식 나오면 어려운 거고, 드래그 앤 드롭 기본관에서 어렵게 나오는 거죠. 얘도 6% 나오니까. 자, 익스이빗도 어려운 거라 그랬죠. 핫스팟도 나름 얘네가 어렵다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이런 다양한 유형이 나오면 선생님들이 그런 문제를 많이 풀고 있으면 사지선다보다 내가 시험을 잘 보고 있구나, 합격으로 향해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합격을 향해 가고 있는 와중에 또 중요한 거는 그죠, 사지선다에서도 계속 first, next, 액션 이런 거 물어보면 잘 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합격하실 거예요. 자, 엔클래스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바로 2부로 넘어갈게요. 2부로 넘어가면 공부 방법이라든가 저희 과정에 대해서 진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저희 이와 엔클래스에서는 엔클래스 과정에 대해서 요 4가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전규라고 얘기하는 요 과정은 이론 과정입니다. 이론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사운더스 책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과정인 거고, 거의 이제 3개월 정도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이 과정이 우리 4년 배운 거를 완성을 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빡빡하게 빨리 집중적으로 강의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보통 이렇게 넘어갑니다. 최신 기출로 우리 족보라고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실제 시험 나오는 걸 보셔야 선생님들이 시험 보고 나와서 그 선생님들한테 정말 감사드려요. 시험 보고 나서 막 적어주시는 거죠. 요즘 뭐 노트도 있고 선생님들이 워낙 이거를 핸드폰을 잘 하시다 보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바로 그냥 카톡으로 날려주시고 이메일로 보내주셔가지고 쌓이는 기출이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여기 정규 과정을 듣고 최신 기출을 듣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간에 여기 이제 총정리 과정이라고 하는 거, 얘는 거의 5주, 6주
끝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빨리 들으면 한 달이면 들을 수 있어요. 한 달이면 들을 수 있는 과정인 거고요. 총 30강이니까 한 달이면 들을 수 있는 과정이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정말 빠르게 훑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총정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선생님들한테 들으라고 하냐면, 정규 듣기가 너무 많아서, 정규 듣기 양이 너무 많아서 버겁다라고 하는 분들, 아니면은 옛날에 공부를 했다가 중간에 스탑을 했다가 다시 시작을 하는데 다시 정규를 듣기는 좀 어렵다 라든가, 아니면 이제 저는 학교 때 충분하게 간호학과 공부는 했는데 이게 영어로 앵클레트 시험에서 어느 부분이 중점적으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번 훑고 싶다라면 이제 총정리를 들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운더스 교재를 쓰는데, 문제풀이는 리핑코트 교재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수문사, 현문사가 간호학 교재의 양대 산맥이듯이 미국도 리핑코트하고 사운더스가 양대 산맥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보시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리핑코트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어체 영어에다가 굉장히 문제 길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교재여서 사실상은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실제 시험 문제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굉장히 두꺼운 리핑코트 문제집인데, 그 중에서 그나마 앵클트 시험에 가깝게 문제를 내놓은 걸 추려가지고 저희가 거의 2주 완성을 해가지고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이 문제풀이 과정이고요. 그 교재에서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복습용으로 한번 풀어보시는, 그러니까 영어 울렁증이 좀 있으신 분들 있죠. 영어 울렁증이 좀 있어서 이렇게 영어가 한가득 이렇게 모니터 화면으로 다가오면 나 못 풀어요 하는 분 있어요. 실제적으로 간호 공부는 열심히 하셨는데 영어에 대해서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추천입니다. 그래서 익숙해지시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이고, 그냥 보통은 정교에서 우리가 최신 기출로 보통 넘어가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교재 계속 사운더스 쓴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가장 최신판이 8판이에요. 가장 최신판이 8판이고, 사운더스 교재가 이제 앵클레스 시험이 바뀌면 보통 이제 내년 4월에 바뀐다 그랬죠? 바뀌면 그해 12월에 업데이트를 시켜요. 그걸 쭉 보고서 그렇게 해서 계속 따라가면서 3년마다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운더스 교재가 아마 내년까지는 바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최신 교재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교재로 쓰면서 진행을 할 건데, 이 사운더스 교재 자체가 시험 문제가 앵클렉스 용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시험 공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중간 기말고사의 복습용으로도 많이 쓰는 거라서 이론이 이만큼에 문제는 요만큼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진도대로 나가면서 공부하기가 좋아서 그나마 좀 자세하게 적혀 있는 책이어가지고 저희가 이 책을 선택을 한 거고요. 거의 1000페이지가 넘어요. 굉장히 두꺼운 교재입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 추려서 강의를 진행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그림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내지는 더 가르칠 내용들이 있겠죠. 빠진 내용이. 전 과목이 한 권에 들어가 있으니까 부족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부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마터니티에서는 그림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IV라든가 뭐 트랜스피전 같은 약물 파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엔 나오는데 우리 교재에는 없는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른 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 선생님들이 알면 좋은 그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부교재로도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 두 개를 가지고 같이 나갈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더 알으셔야 되는 그림이라든가 강의할 때 필요한 어떤 내용들은 저희가 온라인 강의에서는 다 PPT로 지금 우리가 설명회 하듯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져서 화면 깨끗하게 선생님한테 보여드리면서 제가 지금 줄 그면서 막 써가면서 강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니까 강의를 들으실 때 필요한 부분 필요한 건 부교재에 놓고 필요 없다 그럼 그냥 강의 PPT로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사운더스 8판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보고 저희를 따라오시면 되고요. 저희 강의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이 있죠. 근데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강이라고 하는 그 강의는 지금 사정상 진행할 수 없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아무리 뭐 2단, 뭐 2.5단계, 2단계, 1단계로 떨어진다고 해도 저희가 선생님들이 다 이제 간호, 병원 요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업을 듣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그죠?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분간은 오프라인은 진행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을 되게 열심히 깔끔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정규 과정은 총 66강으로 한 강은 하루 3시간, 그러니까 현강에서 우리가 하듯이 하루에 3시간 앉아서 강의를 하고 그 강의를 선생님들이 들으시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하루를 한 강을 우리가 3시간이다 라고 이제 정해놨고요. 약 3개월 정도면 완성이에요. 각과마다 뭐 어떤 과는 12주, 뭐 13주, 어떤 과는 뭐 14주 이렇게 강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3개월 정도면 다 들으실 수 있어요. 다 들으실 수 있고 그렇게 3개월을 듣고 꾸준히 들으시면 이제 무료 복수 시간까지 하면 선생님들 온라인이 생각처럼 안 들어지죠. 저도 알아요. 물론 꾸준히 매일 들으면 3개월도 안 돼서 들을 수 있습니다. 훨씬 빨리 들을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이렇게 늘어지고 자꾸 듣다 보면 졸리고 뭔가 딴짓하다 보면 자꾸 시간이 가고 하다 보니까 온라인이 좀 더 오래 걸려요. 현강 나오는 거 더 오래 걸리는 거 저희도 아니까. 그래서 무료 복습 시간을 지금 총 1년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드리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조만간 요 총 수강 시간 자체가 조금 저희가 이제 제한을 둘 예정이에요. 그래서 1년까지가 아니라 조금 더 제한이 되면서 줄어들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업에 대해서 내지는 저희가 온라인 수강 가격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할 예정이라서 언제 올릴지는 확실하게 언제 변동이 있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조만간 저희가 할 예정이라서 가능하면 빨리 수강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책 좋습니다. 사운더스 책 구입하시려면 9만 원인데 저 같으면 선착순 200명에 당첨이 되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온라인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들을 때 임상이론 수업이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건 아까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널싱 액션, 퍼스트 액션, 넥스트 액션 그 실제 용어로 실제 따옴표로 계속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그 기출문제를 제가 기출 강의를 안 해도 매주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네. 그걸 저도 제 책 보여드리고 싶네요. 막 거의 형광펜질 하면서 막 포스트잇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나왔고 저렇게 나왔고 저렇게 나왔고 하면서 그걸 계속 선생님들한테 불러드리고 있단 말이죠. 설명을 해드려야죠. 우린 시험 보러 온 건데요. 우리의 목적은 학원에 와서 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하면서 실제 임상 경험이라든가 특히 N할 때 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드리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쉽게 N클래스에 접근하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온라인은 기존 강의는 작년 거예요. 작년 건데 지금 새로운 강의 이렇게 화면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요.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 화면이 정식으로 개강을 하는 건 지금 열심히 찍고 있어요. 1월 25일 개강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강의는 이렇게 화면 깔끔하고 예쁘게 만들어져서 강의를 진행을 하는 완전히 온라인 강의로만 이게 저희가 제작이 된 거죠. 옛날에는 현강을 그냥 찍어가지고 올려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면이 화질이 깨끗하지 않아가지고 잘 안 보여요 라든가 뭔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완전히 개선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간을 좀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을. 그러니까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지금 열심히 찍고 있어요. 그래서 1월 25일 날 완벽하게 개강을 할 거고 지금 그럼 25일 전에 등록을 하면 이 온라인 강의를 안 주냐? 기존 강의로 열었다가 온라인으로 바꾸면 되니까 새 강의로 바꾸면 되니까 지금 신청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하던 1월 25일 지나서 신청을 하던 똑같이 저희 온라인 강의로 제공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신청하시면 나중엔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수강 기간이 총 1년 수강이 가능하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신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3개월을 듣고 복습 기간을 개인마다 좀 차등화해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정말 한 번만 빠르게 듣고 바로 기출로 넘어가시기도 해요. 아니면 나는 2번 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 파트는 더 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번 더 듣고 어느 부분은 여러 번 듣고 최신 기출로 넘어가실 건데 이거는 족보예요, 족보.
최신 정보 다량의 문제라는 건 족보입니다, 족보. 기존의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한글과 영어가 이게 공존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하이포사이로이즘 증상은 뭐 이렇게 적어 오는데 실제 화면감은 좀 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시험 보신 분들이 적어 온 언어 그대로 저희가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이게 온라인으로 제공해 드리는 게 35일에 120시간. 그러니까 35일을 열어 드리는데 총 수강할 수 있는 시간은 120시간이에요. 무작정 35일 무제한 들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 120시간을 수강하실 수 있고 그러면서 매주 이것도 일주일에 2번 촬영을 하고 있어요. 2번 촬영을 하는데 한 번에 4시간씩 촬영을 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지워지고 올라가면 지워지는 형식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자료 기출문제는 프린트 하시면 돼요. 선생님들 다운받아서 매번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저희가 책자로 드릴 수는 없고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운받아가지고 선생님들이 그거를 프린트 해가지고 시험 볼 때 거기다 적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뭐 2달에서 3달 정도 들으신 다음에 실제 문제 풀어보고 암기하고 이제 시험 보러 가셔가지고 이제 합격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려면 이제 서류도 내야 되죠. 공부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미국 간호사가 되고 싶으니 너네한테 원서를 내겠어 라는 응시원서 접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서류 방식을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이미 접수하신 분도 있으니까. 기존 서류는 저희는 뉴욕주에다 뉴욕보드에다 어플라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뉴욕보드는 보드 오브 널싱 오브 뉴욕인데 그러니까 내셔널 카운슬이 50개 주마다 하나씩 지부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한간호협회 서울 지부 같은 건데 그 주에서는 미국 워낙 넓다 보니까 그래서 면허증을 뉴욕주 간호사 뭐 캘리포니아주 간호사 이렇게 주마다 줍니다. 그러면 내가 뉴욕주 걸 따면 미국 간호사랐잖아요. 그래서 뉴욕주 걸 따면 그러면 다른 주 가서 일을 못 하나요? 하실 수 있어요. 다른 주 가서 신고해가지고 그걸 바꾸시면 돼요. 그럼 뉴욕주 간호사면서 동시에 뭐 캘리포니아주 간호사 요렇게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미국 간호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똑같은 걸 보니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응시 원서를 내면서 내 자격 조건을 판별하는 걸 서류 심사 과정을 하다 보니까 뉴욕주에다가 뉴욕보드에다 원서를 내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주는 뭔가 많은 걸 요구해요. 뭐 영어 점수라든가 뭐 핑거프린트라든가 뭐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든가 뭐 아니면 뭐 미국 내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든가 뭔가 많이 요구하는데 뉴욕주는 워낙 뉴욕이라는 데가 그렇게 자유로운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자격 조건이 그렇게 없어요.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널스는 전부 다 뉴욕주에다 넣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업무가 많아서 사실 CGFNS라고 하는 기관에다가 하청을 줘가지고 얘네들한테 CGFNS가 대학에서 학적 서류라는 게 이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그 다음에 간염에서 면허 서류, 내 면허증 이런 걸 영문으로 다 작성해서 발송을 우리가 이제 대학교 간호협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걔네들이 직접 발송을 해서 CGFNS에서 먼저 넘어가면 CGFNS 심사를 4내지 5개월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람 보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성적이 나쁘다고 우리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커리큘럼상 미국에서 원하는 커리큘럼을 다 이수했고요. 우리는 차고 넘치니까 걱정 마요. 이수했고요. 간호학과 간호대학 나온 거 맞고요. 그 다음에 한국 간호사 면허증 갖고 있는 간호사가 맞아요 라는 걸 땅땅땅 씰 붙여가지고 도장 찍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CG에서 진짜로 맞네? 내가 적어온 원서랑 대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맞아요 라고 하면 뉴욕보드로 넘겨요. 그럼 뉴욕보드로 넘기면 뉴욕보드에서 또 자기네 서류하고 CG 서류랑 또 비교해봐가지고 맞네. 그것도 이제 2-3개월 걸쳐가지고 쌓여있는 서류가 많으니까 2-3개월 걸쳐가지고 봐서 맞구나 라고 하면 우리가 피어슨 센터에다가 시험장 이용료를 내고요. 아까 한국 피어슨에다가 온라인 접수를 해요. 보통 전화가 아닌 온라인 접수를 해서 시험을 봐도 됩니다 라는 페이퍼가 날라오게 ATT를 기다려서 ATT가 오면 예약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약을 해가지고 그 예약된 곳에 시험 보러 가서 나임을 증명하는 여권과 ATT 페이퍼 뽑은 거 들고 가가지고 시험 보고 시험 결과 확인은 보통 온라인으로 확인할 때 빨간 날 빼고 48시간 이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기존 서류 과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나요? 뉴욕주에도 내는데 CG에도 보고 뭐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다 보니까 기존 과정이 뭐 6개월 이상 거의 1년까지도 걸렸었어요. 이걸 이제 단축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널싱 쇼리지가 요즘 간호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많이 되니까 바뀌었습니다. 뉴욕보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이트, 요거는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접수할 때 변경된 사항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참고적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자, 새로운 서류 진행 과정 바뀐 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세한 거는 저희 학원에 전화를 하시거나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를 진행을 할 때 기존처럼 두 군데 다 하면서 옛날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더라라고 하는 건데 지금 옵션 2가 이제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요렇게 변한 거예요. CG가 빠졌어요. 얘가 빠지고 얘만 접수하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만 접수할 때 그러면 뭐가 장점이냐 뭐가 단점이냐, 일단 기존의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서류 심사 기간이 통상 CG에서 뉴욕 보드의 NISED에 접수를 했을 때 8개월 뭐 6 내지 12개월 걸려요. 얼마나 걸릴지는 사람마다 많이 달라서 요 정도 걸립니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자, 뉴욕 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단축될 거라고 봅니다만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아직 나온 케이스가 없어서, 나온 케이스가 생기면 저희가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아마도 올해 올해 해봐야 이제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좀 짧아질 예정이에요. 짧아질 예정이고, 그리고 뉴욕 보드에 접수를 했을 때 서류가 이제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폼을 2F, 3F라는 폼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면 2F, 3F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걸 CG에서 하던 걸 이제 뉴욕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 보내고 간호대학에 보내고 이제 간협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서류 작성해서 직접 뉴욕 보드로 날려주면 돼요. 직접 보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장점은 뭐냐? 일단 장점만 있을 듯이 보이긴 하지만, 왜냐면 CGFNS를 안 하니까 360불이라는 게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이 돈이 안 들어요. 그럼 뉴욕은 기존에 들던 145불에서 더 올렸느냐? 안 올렸어요. 올릴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돈은 오히려 360불이 덜 들면서 두 군데서 하던 걸 한 군데서 하니까 심사 기간도 더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 접수해서 나온 사례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만약에 에러가 나면 뭐가 문제가 있으면 추가 서류를 요청하면서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류 진행 과정이 바뀌었구나, 이젠 뉴욕만 접수하면 되는구나, 자, 요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저희한테 더 자세히, 기존에 접수하신 분들은 이미 접수가 끝났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새롭게 접수하실 분들, 특히 이번에 이제 국시 보고 내지는 내가 졸업을 해서 아니면 이번 시험 보고 싶어가지고 접수한다, 그럼 이제 뉴욕만 접수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방식이 바뀌었으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제 저희한테 상담 전화를 주셔야지 저희가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류가 좀 빨라질 것 같은데, 저희 과정도 그래서 온라인으로 많이 단축을 시켰고, 그래서 이제 더 나은 질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선생님들한테 좋은 강의를 제공을 하고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 할 수 있는 것처럼 온라인도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만들고 있어요.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고, 미국에서 이제 이번에 코로나로 확실히 간호사가 부족하구나, 의료 인력이 부족하구나 판별이 됐고요. 이런 의료 체계를 변화시키려면 간호사는 또 필요해졌고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 내에서 교육으로 쑥쑥쑥 자라나서 뽑아낼 수는 없으니까 이민이 열릴 거예요. 지금 실제 이민도 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닥 그렇게 대기가 길지 않습니다. 이건 아마 원장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남들이 공부를 안 할 때 지금 시작하시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고 지금 어플라이 해놓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가 미국이 문호를 확 개봉했을 때 가시는 게 답이죠.
그래서 저는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언제 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할까 말까라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뇌가 건강할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1, 2부 설명회를 마쳤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Q&A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고, 예, 잠깐 쉬고 이제 제가 답할 게 있으면 또 답을 와서 해드리든지 다시 방송으로 해드리든지 아니면 요게 답글로 해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쉽시다.